조선시대 백정의 딸이라는 천한 신분의 집채만 한 몸집을 가진 금실. 모두가 그녀를 비웃었지만 금실은 오직 정성 가득한 손맛으로 시댁의 멸시를 잠재우고 마을의 복덩이가 됩니다. 보잘것없는 무청국과 고소한 내장볶음 하나로 임금님을 사로잡은 그녀. 드디어 궁궐에서 열린 천하제일 미식회에서 화려한 궁중 요리사들에 맞서 흑의 요리사로 나서게 되는데, 과연 금실이는 조선 최고의 요리사가 될 수 있을까요? 달빛 별빛 야담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초봄이었다. 장터 모퉁이 백정의 집 앞에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다. 여보시오. 밥 한 끼만.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굶주림에 지친 목소리였다. 금실이 부엌에서 나왔다. 덩치 큰 여자였다. 25살 시집도 못 간 처녀. 손은 크고 거칠었으며 얼굴은 수수했다. 들어오세요. 말은 짧았다. 사내를 부축해 부엌으로 데려갔다. 박서방이라 했다. 몰락한 양반이었다. 금실은 말없이 솥뚜껑을 열었다. 묵은 무청국이 끓고 있었다. 값싼 재료였지만 구수한 냄새가 퍼졌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금실은 도마 위에 돼지 내장을 올렸다. 백정집이라 흔한 재료였다. 칼질이 빨랐다. 내장을 깨끗이 손질하고 소금과 마늘로 간을 했다. 불에 볶자 고소한 냄새가 났다. 찬밥을 솥바닥에 눌러 붙였다. 누룽지를 만드는 것이었다. 상을 차렸다. 묵은 무청국, 소금 간한 내장볶음, 누룽지. 박서방은 손이 떨렸다. 이걸 제가 먹어도. 드세요. 금실은 돌아서서 설거지를 시작했다. 박서방은 숟가락을 들었다. 무청국 한 술을 떴다. 입에 넣는 순간 눈이 커졌다. 구수했다. 된장 맛이 깊었고 무청이 부드러웠다. 값싼 재료였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내장볶음을 집어먹었다. 비린내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쫄깃하고 고소했다. 소금 간이 딱 맞았다. 누룽지를 물에 말아 먹었다. 박서방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한 술, 두 술, 멈출 수가 없었다. 그릇이 순식간에 비었다. 금실이 돌아봤다. 더 드릴까요? 아니요. 박서방은 빈 그릇을 내려다보았다. 한참을 말이 없었다. 아주머니, 예. 이 밥 먹고 나니 이 집 나가기 싫어졌소. 금실의 손이 멈췄다. 박서방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혼이 나시겠소? 금실은 놀라 박서방을 보았다. 저는 백정의 딸입니다. 알고 있소. 뚱뚱합니다. 보면 압니다. 시집도 못 갈 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혼하는 것 아니오. 박서방은 진심이었다. 사람은 밥 먹는 꼴 보면 압니다. 당신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요. 금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평생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얼마든지. 박서방은 일어섰다. 비틀거렸지만 스스로 걸었다. 문 앞에서 돌아봤다. 내일 또 와도 되겠소? 금실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서방이 떠나고 금실은 빈 그릇을 들었다. 그릇 바닥까지 깨끗했다. 이 사람은 진짜 배고팠구나. 그날 밤 금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청혼을 받은 것도 처음이었고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준 것도 처음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박서방이 또 왔다. 어제 그 무청국. 한 그릇만 더. 금실은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박서방은 매일 왔다. 금실은 매일 밥을 해줬다. 일주일째 되는 날 박서방이 또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낡은 족보였다. 이게 제가 가진 전부요. 양반 신분 증명이요. 금실이 족보를 받아들었다. 필요 없습니다. 예. 저는 서방님의 신분이 아니라 서방님의 빈 그릇을 믿습니다. 박서방의 눈이 붉어졌다. 감사하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그날 혼례가 정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양반이 백정 딸과 혼인한다니. 저 뚱뚱한 것이 시집을 가네. 첫날 밤에 깔려 죽는 거 아니냐? 하지만 금실은 신경 쓰지 않았다. 박서방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 말은 바람 같은 것이오. 우리 밥상만 지키면 돼오. 금실은 고개를 끄덕였다. 혼례 날, 초라한 잔치였다. 하객도 없었다. 하지만 금실이 차린 음식만은 풍성했다. 돼지 수육, 묵은지 찌개, 도토리묵, 누룽지. 박서방의 어머니가 음식을 먹어보고는 눈이 커졌다. 이 맛은 말없이 한 숟가락 더 떴다. 그리고 또 한 숟가락.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힐끗 보았다. 백정의 딸이지만 손맛은 있구나. 첫날 밤 박서방은 금실의 손을 잡았다. 당신 덕분에 살았소. 저도 서방님 덕분에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날 밤 금실은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다. 나도 사람처럼 살 수 있구나. 시댁 생활이 시작되었다. 박서방의 집은 한양 근처 작은 마을에 있었다. 몰락한 양반가였지만 체면은 남아 있었다. 문제는 며느리였다. 백정의 딸을 며느리로 들이다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했다. 이 집안 망신이다. 금실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부엌은 낡았다. 솥은 녹슬어 있었고 장독대는 텅 비어 있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구나. 금실은 소매를 걷었다. 첫날 아침상을 차렸다. 된장찌개, 나물 3가지, 김치. 간단했지만 정갈했다. 시어머니가 상을 보고는 코웃음을 쳤다. 이게 뭐냐? 반찬이 겨우 이것뿐이냐? 죄송합니다.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오너라. 돈은 여기 있다. 금실은 돈을 받아들었다. 얼마 되지 않았다. 이 돈으로는 고기를 살 수 없겠구나. 금실은 시장으로 갔다. 백정 출신이라 고기를 다루는 법을 알았다. 정육점 주인과 흥정했다. 아주머니, 이 내장 주세요. 그리고 뼈도요. 이건 개 먹이는 건데. 괜찮습니다. 싸게 해주세요. 주인이 고개를 갸웃했지만 헐값에 팔았다. 금실은 무청과 된장, 마늘을 샀다. 돈이 조금 남았다.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 들어갔다. 내장을 깨끗이 씻었다. 여러 번 정성스럽게 뼈를 푹 고았다. 사골 국물이 우러났다. 된장에 무청을 넣고 끓였다. 저녁상이 차려졌다. 사골국, 내장볶음, 무청된장국, 김치. 시어머니가 상을 보고는 인상을 찌푸렸다. 또 내장이냐? 천한 음식만 차리는구나. 금실은 아무 말 없이 물러섰다. 박서방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다. 사골국을 한술 떴다.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뭐? 시어머니가 마지못해 국을 떴다. 입에 넣는 순간 표정이 변했다. 진했다. 사골을 오래 고아서 국물이 뽀얗고 구수했다. 내장볶음도 먹어봤다. 비린내가 전혀 없었다. 쫄깃하고 고소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그릇이 비었다. 내일은 생선을 사오너라. 예, 어머니. 금실은 빈 그릇을 보며 속으로 웃었다. 입은 거짓말을 못하는구나.
일주일이 지났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금실을 차갑게 대했다. 하지만 식사만큼은 빠뜨리지 않았다. 이 집 밥맛이 좋아졌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박서방 댁 며느리가 요리를 잘한다더라. 백정 딸이지만 손맛은 있나 보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굳혔다. 백정의 피가 이 집에 들어왔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금실이 차린 상을 바라보았다. 맛은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한 달이 지났다. 시아버지가 병이 들었다. 기침이 멈추질 않는다. 의원을 불렀지만 약값이 비쌌다. 이 약초를 다려드리면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다. 금실이 나섰다. 제가 죽을 끓여드리겠습니다. 죽? 그게 무슨 소용이냐? 믿어주세요. 금실은 부엌으로 들어갔다. 쌀을 불렸다. 오래 정성스럽게 닭뼈를 고았다. 국물이 진하게 우러나도록 쌀을 넣고 천천히 끓였다. 눌지 않게 계속 저었다. 마지막에 소금으로 간을 맞췄다. 죽이 완성되었다. 금실은 시아버지 방으로 들어갔다. 아버님 드세요. 시아버지는 힘없이 죽을 떴다. 한 숟가락 먹었다. 이게 무슨 맛이냐? 닭죽입니다. 이렇게 구수한 죽은 처음이다. 시아버지는 한 그릇을 다 비웠다. 배가 따뜻해지는구나. 그날부터 금실은 매일 죽을 끓였다. 일주일 후 시아버지의 기침이 멈췄다. 며느리 덕분에 살았다. 시어머니가 금실을 불렀다. 고맙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금실은 눈물이 났다. 아닙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눈가가 붉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을 살리는구나. 가을이 왔다. 박서방 집안의 제사가 다가왔다. 시할아버지 기일이었다. 제사상을 제대로 차려야 한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집안이 망해도 제사만은 지켜야 한다. 문제는 돈이었다. 제사 음식을 준비하려면 돈이 많이 들었다. 생선, 고기, 나물, 과일. 하지만 박서방 집에는 돈이 없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금실이 앞으로 나섰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돈도 없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다. 금실은 시장으로 갔다. 비싼 생선 대신 북어를 샀다. 말린 생선이라 쌌다. 고기 대신 돼지 내장을 샀다. 역시 쌌다. 나물은 직접 산에 가서 캤다. 도라지, 고사리, 시래기. 과일은 제철 과일로 골랐다. 배, 대추, 밤. 장을 보고 돌아와 부엌에 들어갔다. 이틀 밤낮을 부엌에서 보냈다. 제사 당일 친척들이 모여들었다. 박서방 집이 망했다더니 제사상은 제대로 차렸을까? 며느리가 백정 딸이라며 제사를 아느냐? 수군거림이 들렸다. 제사상이 차려졌다. 친척들이 상을 보고 눈이 커졌다. 북어구이 비늘까지 바삭하게 구워냄. 내장전 고소하고 부드럽게. 도라지나물 하얗게 데쳐서 무침. 고사리나물 부드럽고 짭짤하게. 시래기나물 구수하게. 배, 대추, 밤 정갈하게 담음. 삼색전, 애호박, 버섯, 감자. 친척 중 한 명이 투덜거렸다. 이게 뭐냐? 북어의 내장이라니. 천한 음식만 차렸구나. 하지만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음복을 할 때 분위기가 달라졌다. 북어구이를 먹어본 친척이 눈을 크게 떴다. 이게 북어 맞나? 왜 이렇게 고소하지? 내장전도 먹어봤다. 내장인데 비린내가 전혀 없네. 오히려 부드럽고. 나물들도 하나씩 먹어봤다. 도라지가 이렇게 아삭할 수가. 시래기가 이렇게 구수하다니. 친척들은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릇이 순식간에 비었다. 한 친척이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형님, 며느리 손맛이 대단하십니다. 그렇소? 시어머니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다. 또 다른 친척이 말했다. 제사상이 이렇게 훌륭한데 비용이 많이 들었겠습니다. 아니요. 며느리가 알뜰하게 준비했소. 친척들이 감탄했다. 신분이 천해도 솜씨가 이렇게 훌륭하면 복이지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금실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이 아이가 우리 집 체면을 세워주었구나. 제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돌아갔다. 시어머니가 금실을 불렀다. 수고했다. 아닙니다, 어머니. 내 덕분에 집안 체면을 지켰다. 금실은 고개를 숙였다.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금실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예, 너를 백정의 딸이라고 무시했다. 하지만 너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는 이 집의 진짜 며느리다. 금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박서방이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역시 밥이 사람을 바꾸는구나. 그날 밤 시어머니는 장독대 앞에 섰다. 금실이 담근 장들이 줄지어 있었다. 된장, 간장, 고추장. 시어머니는 된장 독뚜껑을 열었다. 구수한 냄새가 퍼졌다. 이 아이 손맛은 진짜구나. 시어머니는 독뚜껑을 덮으며 중얼거렸다. 내 며느리는 손맛으로 들어왔다. 달빛 아래 장독대가 고요히 빛났다. 겨울이 왔다. 금실의 소문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다. 박서방 댁 며느리 요리 솜씨가 대단하다더라. 제사상을 보니 혀가 녹을 뻔했다던데. 내장으로도 진미를 만든다더군. 사람들이 하나둘씩 금실을 찾기 시작했다. 첫 번째 손님은 옆집 할머니였다. 금실아, 우리 손주가 아파서 밥을 안 먹는다. 뭘 해주면 좋을까? 할머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금실은 부엌으로 들어갔다. 쌀을 불려 죽을 셌다. 호박을 넣어 달콤하게 만들었다. 이걸 데워서 주세요. 소금은 조금만 넣으시고요. 할머니가 죽을 받아들고 감사했다. 고맙다, 금실아. 다음 날 할머니가 다시 왔다. 우리 손주가 한 그릇을 다 먹었다. 고맙다. 소문이 더 퍼졌다. 두 번째 손님은 마을 안악이었다. 금실아, 시어머니가 입맛이 없으신데 뭘 해드리면 좋을까? 김치찌개를 끓여보세요. 제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금실은 안악에게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가르쳐줬다. 묵은 김치를 쓰세요. 신맛이 입맛을 돋워줍니다. 돼지고기는 조금만 넣고 두부를 넣으면 부드러워요. 안악이 고맙다며 인사했다. 며칠 뒤 안악이 또 왔다. 시어머니가 김치찌개를 2그릇이나 드셨어. 너 덕분이야. 금실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아니에요. 정성껏 끓이셨으니까요. 세 번째 손님은 젊은 새댁이었다. 금실 언니, 저 시댁 음식을 못한다고 구박받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금실은 새댁의 손을 잡았다. 같이 해봐요. 금실은 새댁과 함께 부엌에 섰다. 된장찌개는 이렇게 끓이는 거예요. 된장을 먼저 풀고 야채를 넣어요. 마지막에 두부를 넣으면 부서지지 않아요. 새댁이 따라했다. 나물은 이렇게 무치는 거예요. 참기름을 조금만 넣고 소금으로 간을 맞춰요. 새댁이 조심스럽게 따라했다. 계란말이는 불을 약하게 해서 천천히 익히세요. 그러면 부드러워요. 음식이 완성되었다. 새댁이 금실을 껴안았다. 고마워요, 언니. 천천히 하면 돼요. 요리는 정성이에요. 새댁이 돌아간 후
금실은 혼자 웃었다.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좋구나. 소문은 마을을 넘어 이웃 마을까지 퍼졌다. 박서방 댁 며느리가 요리 천재래. 백정 딸이지만 손맛은 양반보다 낫다더라.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찾아왔다. 금실 씨, 부탁이 하나 있소. 무슨 일이세요? 다음 주에 마을 잔치가 있소. 음식을 좀 도와줄 수 있겠소? 금실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드릴게요. 잔치날. 금실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다. 큰 가마솥에 국을 끓였다. 소고기와 물을 넣어 푹 고았다. 전을 부쳤다. 애호박, 버섯, 감자, 나물을 무쳤다.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 김치도 담았다. 배추김치, 깍두기. 잔치가 시작되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와, 냄새 좀 봐.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박서방 댁 며느리래. 사람들이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국이 끝내준다. 전이 바삭하고 고소해. 나물도 맛있어. 음식이 순식간에 동났다. 이장이 금실에게 다가왔다. 금실 씨, 정말 고맙소. 마을 사람들이 다들 만족해하오.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이장이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마을의 보물이요. 금실은 쑥스러워하며 웃었다. 그날 밤 박서방이 금실의 손을 잡았다. 당신 덕분에 우리 집 위상이 높아졌소. 아니에요. 그저 밥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당신의 밥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소. 금실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저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싶을 뿐이에요. 박서방이 아내를 끌어안았다. 그게 바로 당신의 재능이요. 금실은 남편의 품에서 미소 지었다. 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구나. 봄이 왔다. 한양에서 소식이 들려왔다. 왕께서 천하제일 미식회를 연다. 전국의 요리꾼들을 모아 겨루게 한다. 마을이 술렁였다. 금실도 그 소문을 들었다. 천하제일 미식회라. 박서방이 아내를 보았다. 당신도 나가보시오. 저요? 제가 무슨... 당신은 이 마을 최고의 요리꾼이요. 한양에 가서 실력을 보이시오. 금실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백정의 딸입니다. 양반들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렇지 않소? 요리는 신분이 아니라 실력이요. 시어머니도 거들었다. 며느리, 내 손맛을 세상에 보여라. 나도 응원하겠다. 금실은 망설였다. 내가 한양에? 며칠 후 금실은 결심했다. 한양에 가보겠습니다. 박서방이 기뻐했다. 잘 생각했소. 내가 함께 가겠소. 아니요, 서방님은 집을 지켜주세요. 저 혼자 갈게요. 혼자서? 네. 제 힘으로 하고 싶어요. 박서방은 아내의 눈을 보았다. 단단했다. 결심이 서 있었다. 알았소. 조심하시오. 금실은 짐을 쌌다. 칼, 도마, 앞치마. 그리고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된장 항아리. 이걸로 승부하겠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 금실은 걸어서 갔다. 사흘이 걸렸다. 한양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북적였다. 천하제일미식회가 열린다. 왕께서 직접 심사하신다. 금실은 궁궐 앞 광장으로 갔다.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요리꾼들이 모여 있었다. 백의 요리사들은 이쪽, 흑의 요리사들은 저쪽. 관리가 소리쳤다. 금실은 흑의 진영으로 갔다. 그곳에는 주막 요리사, 기생집 주방장, 떠돌이 요리꾼들이 있었다. 금실이 들어서자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여자가 왜 여기 있어? 저 덩치 좀 봐. 곰 같네. 백정 딸 아니야?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금실은 고개를 숙였다. 참아라. 요리로 말하면 된다.
백의 진영을 보았다. 양반 출신 요리사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서 있었다. 우리는 명문가 출신이다. 대대로 궁중 요리를 담당했지. 천민들과는 격이 다르다. 백의 대표는 최대가였다. 60세쯤 되어 보이는 노인. 위엄이 있었다. 흑이들은 격식도 모르는 자들이다. 우리가 이길 것이다. 백의 요리사들이 웃었다. 금실은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 저 사람들은 배고픔을 모르는구나. 대회가 시작되었다. 1라운드. 정해진 재료로 요리하라. 재료가 공개되었다. 쌀, 닭, 야채. 시간은 2시간. 금실은 재료를 보며 생각했다. 닭, 쌀, 야채. 죽을 끓이자. 금실은 재빨리 움직였다. 쌀을 불렸다. 닭을 손질했다. 야채를 썰었다. 가마솥에 물을 끓였다. 닭을 넣어 육수를 냈다. 쌀을 넣고 천천히 저었다. 야채를 마지막에 넣었다. 죽이 완성되었다. 백의 진영에서는 최대가가 화려한 요리를 만들고 있었다. 닭을 구워서 장식했다. 야채를 예쁘게 조각했다. 쌀로 밥을 지어 그릇에 담았다. 이게 바로 격식이다. 시간이 끝났다. 요리를 제출하라. 왕이 심사를 시작했다. 먼저 백의 요리를 맛보았다. 최대가의 요리였다. 왕이 한 입 먹었다. 맛있구나. 화려하고 품격이 있다. 최대가가 웃었다. 다음은 흑의 요리. 금실의 죽이었다. 왕이 숟가락을 들었다. 한술 떴다. 입에 넣었다. 왕의 눈이 커졌다. 이게 무슨 맛이냐? 구수했다. 닭 육수가 깊었고 쌀이 부드러웠다. 야채가 싱싱했다. 왕은 말없이 한 숟가락 더 떴다. 그리고 또 한 숟가락. 그릇이 비었다. 왕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이 죽을 만든 자는 누구냐? 금실이 앞으로 나섰다. 소녀 금실이옵니다. 왕이 금실을 보았다. 뚱뚱한 여자였다. 옷은 남루했다. 백정의 딸이라 들었다. 맞느냐? 그러하옵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죽은 어머니 손맛이 난다. 금실이 고개를 들었다. 왕이 계속 말했다. 과인이 어릴 적 아팠을 때 어머니께서 끓여주신 죽 맛이 난다.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맛이다. 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1라운드 승자는 흑의 금실이다. 광장이 술렁였다. 백의 요리사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여자가 백정 딸이 최대가의 얼굴이 굳었다. 이럴 수가. 금실은 고개를 숙여 절했다.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1라운드가 끝났다. 흑의 진영이 술렁였다. 금실이 이겼다. 여자가 백이를 이기다니. 요리사들이 금실을 둘러쌌다. 한 주막 요리사가 금실의 손을 잡았다. 대단하오. 어떻게 그런 죽을 끓였소? 그냥 정성껏 끓였을 뿐입니다. 정성이라. 역시 요리는 마음이구려. 기생집 주방장도 다가왔다. 금실씨, 왕께서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어떻게 한 거요? 저는 그저 어머니가 해주시던 죽을 떠올렸을 뿐이에요. 어머니의 손맛.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 떠돌이 요리꾼이 말했다. 우리 흑인은 화려함으로는 백이를 못 이기지. 하지만 진심만큼은 지지 않아. 맞소. 우리는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온 사람들이요. 금실은 그들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 사람들은 나와 같은 사람들이구나. 반대편 백의 진영은 분위기가 싸늘했다. 최대가가 화를 내고 있었다. 흑의 따위에게 졌다니. 대가님, 진정하십시오. 진정해. 백정 딸에게 졌는데?
다른 백의 요리사들도 불만을 토로했다. 저 여자가 무슨 수를 썼을 겁니다. 왕께서 잠시 정신이 나가신 거예요. 최 대가가 이를 갈았다. 다음 라운드에서는 절대 지지 않는다. 내 명예를 걸고. 이틀 후 2라운드가 시작되었다. 무작위 재료 추첨. 관리가 소리쳤다. 각 진영에서 한 명씩 나와 재료를 뽑아라. 흑의 진영에서 금실이 나갔다. 백의 진영에서는 최 대가가 직접 나왔다. 재료 상자가 놓여 있었다. 금실이 먼저 뽑았다. 상자를 열었다. 묵은 무청, 된장, 감자, 보잘것없는 재료였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걸로 뭘 만들어? 흉년의 재료잖아. 금실은 재료를 보며 미소 지었다. 이 재료들 익숙해. 최 대가도 상자를 열었다. 전복, 잣, 인삼, 최고급 재료였다. 최 대가가 만족스럽게 웃었다. 역시 하늘이 돕는구나. 시간이 주어졌다. 2시간. 금실은 재료를 들고 부엌으로 갔다. 묵은 무청을 살폈다. 질겼지만 손질하면 부드러워질 것이었다. 된장은 구수했다. 집에서 담근 것과 비슷했다. 감자는 작았지만 싱싱했다. 이걸로 뭘 만들까? 금실은 어릴 적을 떠올렸다. 어머니가 흉년에 끓여주던 국. 묵은 무청과 된장, 감자. 그래, 그 국을 끓이자. 금실은 재빨리 움직였다. 무청을 깨끗이 씻었다. 여러 번 정성스럽게. 된장을 물에 풀었다. 감자를 썰어 넣었다. 가마솥에서 끓이기 시작했다. 무청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오래 끓였다. 마지막에 소금으로 간을 맞췄다. 국이 완성되었다. 최 대가는 화려한 요리를 만들고 있었다. 전복을 삶아 얇게 썰었다. 잣을 갈아 소스를 만들었다. 인삼을 곁들였다. 이게 바로 진짜 요리다. 시간이 끝났다. 요리를 제출하라. 왕이 심사를 시작했다. 먼저 최 대가의 요리를 맛보았다. 전복 요리였다. 왕이 한 입 먹었다. 화려하구나. 전복이 부드럽고 소스가 고급스럽다. 최 대가가 자신만만하게 웃었다. 다음은 금실의 요리. 묵은 무청국이었다. 왕이 국을 보고는 잠시 멈췄다. 이게 뭐냐? 묵은 무청국이옵니다. 왕이 숟가락을 들었다. 국을 한술 떴다. 입에 넣었다. 왕의 표정이 변했다. 이 맛은 구수했다. 된장이 깊었고 무청이 부드러웠다. 감자가 국물을 더 진하게 만들었다. 왕은 눈을 감았다. 과인이 어릴 적 흉년이 들었을 때가 있었다. 궁에도 먹을 것이 없었지. 그때 한 궁녀가 이렇게 묵은 무청국을 끓여주었다. 왕이 눈을 떴다. 그 맛이 난다. 배고픔을 이기게 해준 그 맛이. 왕이 국을 한 그릇 다 비웠다. 이게 진짜 음식이다. 왕이 선언했다. 2라운드 승자는 흑의 금실이다. 광장이 폭발했다. 또 금실이 이겼다. 묵은 무청국으로 전복을 이기다니. 백의 진영은 충격에 빠졌다. 최 대가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럴 수가. 내가 졌다니. 금실은 고개를 숙여 절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음식으로 이겼어요. 흑의 진영이 환호했다. 금실. 사람들이 금실을 둘러싸고 축하했다. 금실은 눈물을 흘렸다. 나는 백정의 딸이지만 요리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 결승이 다가왔다. 금실 대 최 대가. 최종 대결이었다. 마지막 라운드는 자유주제. 각자의 철학을 담은 요리를 만들어라. 왕의 명령이었다. 시간은 반나절. 최 대가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절대 지지 않는다. 최고급 재료를 준비했다. 용봉탕, 그것은 닭과 자라를 넣은 최고급 탕이다. 전복과 해삼, 작과 인삼, 은행과 밤. 이 정도면 왕께서 감탄하실 것이다. 최대가는 자신만만했다. 금실은 고민했다. 내 철학, 내가 만들고 싶은 요리는 뭘까? 금실은 부엌을 걸으며 생각했다. 나는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싶었어. 화려한 요리가 아니라 따뜻한 요리를 만들고 싶었어. 금실은 재료를 골랐다. 흑돼지, 막걸리, 된장, 무, 마늘. 이걸로 수육을 만들자. 금실은 정성스럽게 요리했다. 흑돼지를 깨끗이 씻었다. 큰 가마솥에 물을 끓였다. 막걸리를 부었다.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였다. 된장을 조금 넣었다.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 무와 마늘을 넣었다. 흑돼지를 넣고 푹 삶았다. 반나절을 삶았다. 고기가 부드러워졌다. 건져서 썰었다. 도톰하게 소스를 만들었다. 막걸리, 된장, 마늘을 섞었다. 은은하게 끓여 농도를 맞췄다. 수육에 소스를 곁들였다. 완성이었다. 시간이 끝났다. 왕이 심사를 시작했다. 먼저 최대가의 요리, 용봉탕이었다. 왕이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맛봤다. 깊구나. 재료가 귀하고 정성이 들어갔다. 전복과 해삼도 맛봤다. 부드럽고 고급스럽다. 최대가가 만족스럽게 웃었다. 이번에는 이길 것이다. 다음은 금실의 요리, 흑돼지 수육이었다. 왕이 수육을 보고는 잠시 멈췄다. 흑돼지? 그러하옵니다. 왕이 수육을 집어 소스에 찍었다. 한 입 먹었다. 왕의 눈이 커졌다. 이게 무슨 맛이냐? 고기가 부드러웠다. 막걸리 향이 은은했다. 된장 소스가 깊고 구수했다. 왕은 말없이 한 점 더 먹었다. 그리고 또 한 점. 왕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이 맛은, 왕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맛은 혼자 먹는 수라가 아니다. 함께 나눠 먹는 음식이다. 왕이 금실을 보았다. 너는 무엇을 위해 요리하느냐? 금실이 대답했다.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요리합니다.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느냐? 아니옵니다. 저는 따뜻함을 추구합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게 진짜 음식이다. 왕이 선언했다. 천하제일 요리사는 흑의 금실이다. 광장이 환호했다. 금실, 금실. 흑의 진영이 금실을 껴안았다. 해냈다. 우리가 이겼다. 금실은 눈물을 흘렸다. 나는 천하제일이 되었구나. 최대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내가 백정 딸에게 졌다니. 하지만 왕이 최대가에게 말했다. 그대의 요리도 훌륭했다. 하지만 요리는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것을 잊지 마라. 최대가는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대회가 끝났다. 왕이 금실을 불렀다. 금실, 예, 전하. 그대의 요리는 과인의 마음을 움직였다. 과인은 그대를 궁으로 모시고 싶다. 금실이 고개를 들었다. 궁으로요? 그렇다. 조선 최초 여성 어주방 상궁이 되어라. 과인의 수라를 책임져라. 광장이 술렁였다. 여성 어주방 상궁이라니. 대단한 영광이다. 금실은 망설였다. 왕이 계속 말했다. 그대는 천하제일 요리사다. 궁에서 그 재능을 펼쳐라. 금실은 고개를 숙였다.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전하, 감사합니다. 하지만 소녀의 솥은 궁에 있지 않사옵니다.
왕이 눈을 크게 떴다. 무슨 말이냐? 금실이 고개를 들었다. 소녀는 배고픈 백성들을 위해 요리합니다. 궁에 들어가면 백성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궁에서 과인을 모시는 것도 백성을 위한 일이다. 전하께서는 이미 좋은 음식을 드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마을에는 아직 배고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왕이 잠시 말이 없었다. 금실이 계속 말했다. 소녀의 부엌은 작지만 그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소녀의 길입니다. 왕이 금실을 바라보았다. 한참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는 진정한 요리사구나. 송구하옵니다, 전하. 아니다. 과인이 배웠다. 요리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빛나는 것이라는 것을. 왕이 웃었다. 좋다. 그대의 뜻을 존중하겠다. 대신 한 가지 선물을 주겠다. 선물이옵니까? 그렇다. 그대의 마을에 관청의 지원을 보내겠다. 그대가 백성들을 더 잘 먹일 수 있도록. 금실이 깊이 절했다. 감사옵니다, 전하. 왕이 금실의 손을 잡았다. 과인이 감사하다. 그대 덕분에 진짜 음식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금실은 눈물을 흘렸다. 전하, 고맙습니다. 금실은 마을로 돌아왔다. 박서방이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 금실이 달려가 남편을 껴안았다. 보고 싶었어요. 나도요. 당신이 천하제일이 되었다며? 소문이 벌써 퍼졌나요? 온 나라가 다 아오. 우리 마을 자랑이요. 박서방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궁에 가지 않았다며? 왜요? 제자리는 여기에요. 서방님 곁이에요. 박서방이 아내를 꼭 껴안았다. 고맙소. 집에 도착했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금실을 맞았다. 우리 며느리가 돌아왔구나. 어머니. 두 사람이 껴안았다. 천하제일이 되었다며? 자랑스럽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음식으로 이긴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이 집 부엌은 이제 내가 주인이다. 마음껏 요리해라. 감사합니다, 어머니.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금실의 집으로 몰려왔다. 금실 씨, 축하해요. 천하제일이 되다니. 우리 마을의 자랑이에요. 금실은 사람들을 맞으며 웃었다. 고맙습니다. 이장이 앞으로 나왔다. 금실 씨, 왕께서 우리 마을에 지원을 보내주신다며? 그렇습니다. 대단하오. 당신 덕분에 우리 마을이 풍요로워질 것이오. 사람들이 환호했다. 금실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왕께서 베푸신 은혜예요. 하지만 당신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소. 금실은 쑥스러워하며 웃었다. 며칠 후 왕실에서 지원이 도착했다. 쌀, 된장, 고추장, 그리고 조리도구들. 금실은 그것들을 마을 사람들과 나눴다. 모두 함께 쓰세요. 금실 씨, 고마워요. 금실은 부엌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시 요리를 시작했다. 큰 가마솥에 국을 끓였다. 묵은 무청국, 된장찌개, 김치찌개.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씩 찾아왔다. 금실 씨, 배고파요. 어서 오세요. 따뜻한 국 한 그릇 드릴게요. 금실은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줬다. 배고픈 사람,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 모두가 금실의 부엌을 찾았다. 금실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았다. 천천히 드세요. 더 있으니 걱정 마세요. 사람들은 금실의 밥을 먹으며 행복해했다. 역시 금실 씨 음식은 최고야. 마음이 따뜻해져. 금실은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야. 1년이 지났다. 금실의 부엌은 마을에서 가장 바쁜 곳이 되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찾아왔다.
금실은 쉬지 않고 요리했다. 박서방도 도왔다. 당신 혼자 하면 힘들 것 같아서요. 고마워요, 서방님. 시어머니도 함께했다. 나도 거들겠다. 우리 며느리 혼자 일하게 둘 수 없지. 세 사람은 함께 부엌을 지켰다. 어느 날 한양에서 편지가 왔다. 왕의 친서였다. 금실이 편지를 펼쳤다. 금실에게 그대의 소식을 들었다.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있다며 과인은 그대가 궁을 거절한 것을 이해한다. 그대의 자리는 백성들 곁이었구나. 과인도 그대를 본받아 궁의 음식을 백성들과 나누기로 했다. 한 달에 한 번 국문을 열어 백성들에게 밥을 나눠주겠다. 이것은 그대가 준 가르침이다. 고맙다, 왕. 금실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전하, 감사합니다. 박서방이 편지를 읽고 웃었다. 당신이 왕까지 바꾸었소. 아니에요. 전하께서 원래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날 저녁 금실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렀다. 큰 잔치를 열었다. 흑돼지 수육, 묵은 무청국, 김치찌개, 나물 여러 가지, 막걸리. 사람들이 모여 밥을 먹었다. 금실 씨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정말 고마워요. 금실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여러분이 제 음식을 먹어주셔서. 이장이 일어서서 말했다. 금실 씨는 천하제일 요리사지만 우리에게는 그냥 이웃입니다. 우리와 함께 밥을 먹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금실은 눈물을 흘렸다. 나는 정말 행복해. 밤이 깊었다. 금실은 부엌에 혼자 앉아 있었다. 큰 가마솥을 바라보았다. 이 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였을까? 박서방이 다가왔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소? 그냥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요. 감사하다니? 제가 백정의 딸로 태어나서 뚱뚱해서 시집도 못 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서방님을 만나고 요리를 하면서 행복해졌어요. 박서방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나도요. 당신을 만나서 행복하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다음 날 아침, 금실은 다시 부엌에 섰다. 가마솥에 불을 지폈다. 물을 끓이고 된장을 풀고 무청을 넣었다.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갔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씩 찾아왔다. 금실 씨, 아침 먹으러 왔어요. 어서 오세요. 금실은 따뜻한 국을 떠서 건넸다. 사람들은 국을 받아들고 행복하게 먹었다. 금실은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나는 천하제일 요리사가 되었지만 진짜 행복은 여기에 있구나.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 세상을 먹일 수 있어. 부엌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금실의 부엌은 오늘도 바빴다.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따뜻한 밥을 나누기 위해. 그렇게 금실은 평생 부엌을 지켰다. 천하제일 요리사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이웃으로 말이다. 에필로그. 세월이 흘러 금실은 할머니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부엌을 지켰다. 손주들이 물었다. 할머니, 왕께서 궁으로 오라고 하셨는데 왜 안 가셨어요? 금실은 웃으며 대답했다. 할머니의 솥은 궁이 아니라 이 부엌에 있단다. 왜요? 여기서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손주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금실은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요리는 신분도 명예도 아니란다. 마음이지. 마음이요? 그래.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만드는 마음. 그게 진짜 요리란다. 손주들은 할머니의 말을 가슴에 새겼다. 금실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는 연기. 금실은 미소 지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